발표 내용이랑 이력이 좀 관계가 있어서 이력을 굳이 보잘것없지만 잠깐 보여드리면 건축학과 학사 석사까지 졸업을 했었고요.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평면도 분석으로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관련돼서 조금 더 공학적인 접근들을 했던 사람이라는 걸 전제해 두시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이제 좀 큰 설계 사무실 들어가서 병원 설계를 했었고요. 또 중국 가서 교수를 5년 정도 했었고요. 수원과학대학교에서 실내 건축 디자인을 8년 가르쳤고, 현재로는 멀티미디어학과 이제 학과장으로 3년째 재직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딸 둘이 있어서 대학생이나 그다음에 고등학생이 있어서 고등학교에 갔다가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청소년에 관심이 많은 데다가 또 엮여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기조 발표해 주셨던 분들하고 이제 정책 부분에서도 굉장히 배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인 부분들이 있었고, 저는 이제 조금 더 뭐랄까 시각적인 부분에서 추가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없는 것도 있고, 또 98페이지는 100페이지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한 페이지당 12초로 넘어가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고요. 앞부분에 조금 진지한 부분이 있고 뒷부분으로 막 넘어가니까 잠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 강의도 또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지난번에 학술 대회 때는 도서관과 청소년 시설을 비교를 해서 보여드려서 시각화를 시켜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 있는 청소년 수련 시설을 다 구글에서 이렇게 일일이 한 땀 한 땀 찍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또 문화의 집 수련관 다 포함한 거죠. 도서관을 찍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도서관의 약진이라는 표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주변에 건축하시는 교수님들이나 보시면 청소년 쪽이 예전에는 정말 최고갑이었는데요. 지금은 도서관 하시는 교수님이 제일 잘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시사점들이 있는데요. 왜 그럴까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이 어디일까? 그런 생각들이 좀 전제에 깔려야지 이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을 이렇게 찍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 땀 한 땀 찍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점을 이렇게 보면 이제 지난번에 했던 강의니까요. 그래서 대략 넘어가고요.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 보시면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확보하는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 시설은 왜 없냐?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여기 줄 친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500세대 이상에는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다 함께 돌봄센터까지 들어가는데 청소년 시설은 없어요. 이상한 겁니다. 이걸 인지를 하셔야, 이걸 못 쳐야 뭐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류의 생각들을 조금 이제 봐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제 지난번 강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요즘 AI가 핫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한국 청소년 시설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었더니 그냥 대답이 딱 나와요. 시설 부족합니다. 시설이 낙후됐습니다. 시설이 운영 미흡합니다. 청소년 참여 부족합니다. AI가. 그래서 11월 6일자로 제가 구글 바드한테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시설이 부족하다는 근거가 뭐니? 라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대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2023년 기준 청소년 인구는 1000만 명에서 그 1000명당 1.3개에 해당하는 수치가 한국에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OECD 국가에는 전부 다 2.3개가 있다. 이건 객관적으로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게 AI의 대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위기 청소년 또 뭐 시설 수용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인구 대비 시설의 비율이 낮은 이유가 뭐야? 한국에서 라고 제가 계속 질문을 집중적으로 했죠. 그랬더니 정부 지원 부족하다, 사회이식 부족하다, 위기 청소년 부족하다. 그래서 해결하려면 정부 지원 확대됐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동의는 하기 힘든 게요. 논문들에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석사학위 논문들 이제 심사들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막 이렇게 이론을 쓰고요. 맨 끝에 결론이 뭔가 하면 그래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별로 좋지 않은 결론이거든요. 왜 그렇게 정부가 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들,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대안, 그다음에 몇 개를 어떻게 더 지어야 된다라는 제안들을 논문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글들이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AI가 이런 답을 하는 거지 AI가 추론을 했다고 보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시사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인구가 줄어들 거니까 청소년 시설 앞으로 계속 안 지을 것 같아요. 제 느낌상으로는. 그러면 줄어들매도 불구하고 몇 개가 필요해? 라고 물어봤더니 얘가 대략 계산을 해서 2개 정도면 하면 되겠다. 현재 1.3개인데 2개까지 늘려달라. 그러면 그냥 대략 계산을 해도 현재 있는 거에 더블 혹은 80% 70% 이상을 더 지어야 된다는 거죠. 현재가 100이라고 치면 180% 170% 더 지어야 된다라는 게 AI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데이터가 기반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사용하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많은 분들이 앞으로 청소년 시설의 운영자 또는 주인들이 되실 것 같고요. 현재 청소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사점이 있어서 잠깐 가져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본론인데 이제부터는 되게 막 재밌고 좀 신나고 이런 걸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가면 또 아무것도 없어 보이니까 제가 정리한 것들을 약간만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예전에 학위 논문 딸 때 이렇게 청소년 시설을 내무부 때부터 정리를 해서 시각화를 한번 시켜봤어요. 그래서 쫙 정리를 했더니 청소년 시설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요. 뭐 다 관심 없고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은 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서 보면 다 똑같은데 청소년 센터로 다 변경된다고 이게 다 나와 있죠.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걸 현실화시키고 진행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지 정책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7차 기본 계획에. 그래서 나머지 다 똑같고요. 요건 보시면 돼요. 여기만 달라졌어요. 국립시설에서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디지털 청소년 활동 공간을 만들자라고 적어놓은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뭘로 보이냐면요. 앞으로 돈 안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디지털 만든 다음에 전국에다 뿌려버리고 알아서 쓰든가 말든가. 사실은 게임 공간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게. 그래서 저 VR로도 너무 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디지털 문외한은 아닙니다.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의 한계점을 알고 있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강조된 거는 독립시설 메타버스이다. 자, 그러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공간은 어떤 것인가?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이제 실시 설계를 했던 건축물이거든요. 아랍계 여성 건축가, 영국 건축가가, 여자 건축가가 설계를 한 이제 세계 최고의 비정형 건축물이죠. 그래서 아까 그 유진희 교수님이 말씀해주셨던 르꼬르비제가 현대 건축의 신이라면 그 사람의 건축물을 보러 전 세계의 건축학도들이 그곳으로 달려가서 직접 봐야 되거든요. 그런 거라면 현대 건축의 신 혹은 현대 건축의 미래는 자하 하디드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1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인데요. 여기서 뭐 있는 것들 다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 최대 3차원 비정형 건축물, 대한민국 최첨단 공법의 집약체, 45,000장의 각기 다른 외장 패널. 여기 있는 외장 패널 한 장 한 장이요 전부 다 무늬가 다르고 형태가 다릅니다. 그걸 다 각각 만들어서 한 땀 한 땀 붙였는데요. 한국 기술로 했습니다. 자하 하디드는 일단 기본적인 계획만 했지 실시 설계는 우리 회사에서 했거든요. 제가 다녔던 회사. 그거 한 땀 한 땀 다 비정형으로 잡아서 만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그 매지가 그 사이에 있는 이런 이제 재료들 간의 간격을 보통 매지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이 간격들이 1cm로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져 있고요.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쳐도 문제가 없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2014년 지금 10년 전에 한 거죠. 그 다음에 면적이 86,000, 그 다음에 준공 비용이 4,800억 들었어요. 처음에 지을 때 이걸 뭐 2,000억에 짓는다는 둥 뭐라는 둥 시작을 했다가 실제 지어서 보니까 뚜껑을 열면 열수록 정말 지옥 같은 돈 들어가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었는데 계산을 대충 해보면 평당 1,9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 수치는 끝까지 이번 이 강의가 끝날 때까지 외워주세요. 평당 2천만 원 들었습니다. DDP가. 자, 그래서 뭐 건축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시각적으로 내부와 외부가 같은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딱 봤을 때 악 소리 나게 특이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 건축 학도는 전 세계의 모든 건축 학도는 이 건물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건축가가 돌아가셨거든요. 얼마 전에 신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보러 한국에 와야 돼요. 그래서 와서 바깥을 보면 악소리가 나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또 악소리가 나게 이렇게 디자인이 됐죠. 직선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났어요. 일단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건축물이 있고 내부에 이렇게 돼 있고 뭐 할 것도 많고 만져볼 것도 많고 볼 것도 너무 많아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 데리고 제가 이제 견학을 가보면 애들끼리 좋아서 그냥 죽어요. 지네들끼리 대화하고 앉아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고요. 그냥 좋아요.
네, 그런 겁니다. 그다음 인천으로 잠깐 가보시면 트라이볼이라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냥 보시면 그냥 건물이 특이하죠. 그래서 이거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게 뭐지? 저 밥그릇 같이 생긴 게 볼 맞습니다. 그래서 트라이볼 3개 밥그릇이죠. 그래서 밥그릇 건물인데 그래서 다가가 보면은 이게 꼭 걸어 가보고 싶잖아요. 저 구멍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걸어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면 문이 잠겨 있어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DDP하고 차이점은 그런 거예요. 이건 멋있게만 만들었는데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처음에는 계획이 돼 있었겠죠. 그렇지만 지금 얼마 전에 제가 갔을 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참여할 수 없으면 청소년 입장에서는 사진 한 번 찍으면 소모성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이것도 몇백억 들여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진 한 장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참여할 게 없죠. 주변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뭐 아무거나 그냥 지어놔도 예쁩니다. 인천 이제 분위기가 요즘 송도 분위기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충북 진천 시골로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루트스퀘어라고 이제 이것도 좀 몇 년 되긴 했는데 뭐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정원, 온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입구가 이렇게 돼 있고요. 들어가자마자 요즘 가장 유행하는 것들 지속 가능, 식물 좋죠, 그죠? 그래서 들어가 보면 궁금하죠. 같이 가서 가까이서 보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네, 그런 느낌들을 이제 당기고 있죠. 그래서 내부 공간에 들어가 보면 이건 뭔지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궁금해서 가보고 싶어. 가보면 공연할 수 있게 피아노도 이렇게 있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보면 약간 이런 데 부분들은 조금 위험해 보이기도 하죠. 난간들도 없고 장애인이 갈 수 없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만 따지자면 청소년 시설을 이렇게 만약에 지어놓는다고 하면 저기 떨어져서 다치니까 안 되고 뭐 하니까 안 되고 뭐 하니까 안 되고 해서 결국 못 해요 이렇게. 그런데 이건 카페니까.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카페를 왜 좋아합니까? 여러분들도 카페 좋아하시죠? 요즘들 대형 계획커리 카페 말고 장사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것도 아닌데요. 어디 가도 할인만 날리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보면 베이커리 카페하고 맞아. 그래서 이제 부지가 넓은데 바깥에다가 그러면 저기는 돈 많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일 수 있겠지만 작은 공간을 가지고 디자이너가 붙어서 아기자기하게 건드리면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해봐야 4평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을 건물을 조그맣게 저렇게 여러 개를 막 지어놓고 거기 가서 체험해보고 올라가보고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이런 류의 어떤 도전적인 공간에 대한 도전, 공간에 대한 이용들을 유도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합니다. 작은 공간이고요. 여기서 12초를 계속 줄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루트스퀘어 여기 계속 보시고요. 여기도 보시면 법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많거든요. 건축사들이 가갖고 이거 보면은 이거 안 돼요 이러면은 준공이 그냥 안 나기 때문에 건물 다 다시 뜯어서 고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예쁘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일단은. 인테리어 쪽으로 해결을 하든 뭘 하든 준공하고 나서 나중에 고치든. 요즘 청소년들 책 학교에서 말고는 전혀 안 보는 거 아시죠? 그렇지만 나는 책을 보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저는 책을 안 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먹히는 거예요. 책이 있으면 여기는 굉장히 고급진 공간으로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이 책을 여기서 한권 읽을 수 있습니까? 못 읽잖아요. 그렇지만 책이 있으니까 책을 뒤적뒤적해야 내가 우아해 보이죠. 그런 류의 생각들이 같이 녹여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하나 골라서요. 옆에 공간으로 가셔서 앉아서 천천히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보면 책을 읽는 사람은 없고요. 결국은 여기 있는 미디어 화면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디어 학과로 기사를 왔어요. 결국은 미디어거든요. 햇살드는 아름다운 곳에서 책을 한 권 다 읽고 싶은 생각도 있죠.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책 한 권 다 읽고 싶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뭐 합니까? 유튜브 켜요. 그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공간으로서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햇살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났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바글바글 하죠. 앉아서 책을 읽는 사람도 있고 대화도 하고 아이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루트스퀘어였고 무료 입장이고 무료 관람이에요. 커피 안 사 먹으셔도 되고요. 그냥 빵 안 사 드셔도 돼요.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소년들이 뭘까요? 대중교통이 없거든요. 차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뭐 24세까지 대학생들도 청소년이니까 그 연령대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시사점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인식을 해야겠죠. 여기는 수원에 있는 한 카페인데요. 그냥 길가에 있는 카페예요. 가다가 그냥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제 SLR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데 그냥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이 건물이 짓는데 비싸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건축물 옛날 건축물이고요. 그걸 한 땀 한 땀 페인트 칠하고 다듬고 정리해 놓으면 이런 사진들 인스타그램 보면 이런 사진들 많이들 보시죠. 이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저도 인스타그램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올리면 사람들이 와 이쁘다 인면 비례가 어쩌고 저쩌고 코르비제가 나오셨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울산에 있는 카페, 그러니까 시골 중에 이제 완전 시골이죠. 경상도로 내려왔어요. 이제 충북에서 경상도에 가도 이 정도 카페들이 길가에 널려 있습니다. 루프탑은 기본이죠, 그죠? 루프탑에서 이제 우아하게 또 차 한잔 마시면서 책 읽어요. 책, 그죠? 책. 커피를 한 잔 시켜도 그냥 안 주고요. 이 커피를 미리 얼려가지고 장미 모양으로 만들어갖고 이런 것들을 동동 띄워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커피 한 잔도. 그러면 저걸 또 찍어갖고 저 인스타그램에 저거 올렸어요. 네. 커피 안 먹는 청소년들 많죠, 요즘.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 달달한 것들, 사진 찍기 좋게. 그다음에 1인 1주문 필수인 거 아시죠? 그러면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또 차를 시켰는데 이것도 사진 찍을 만하네. 그래서 내 것도 찍고 남의 것도 찍고 막 자꾸 찍는 거죠. 그리고 찍다가 보니까 아 나도 나와야지. 내가 간 게 중요하지. 남의 게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사진 찍을 수 있게 하트하고 꽃은 필수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메뉴판도 우리가 이제 청소년 시설에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오해하실까봐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청소년들이 청소년 시설을 갔을 때 어떤 느낌을 받을까에 대한 것들을 약간 투영을 하셔서 보시라는 의미로 이걸 가져온 거지 카페를 뭐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청소년들이 청소년 시설에 갔는데 혹은 카페에 왔는데 어른들은 이거 다 보면서 저 귀찮게 저걸 봐 그냥 난 아메리카노 따뜻한 걸로 이렇게 되는데 애들은 그게 아니고요. 저거 중에 뭐가 있고 뭐가 차이가 있고 저거는 가성비가 좋고 저거는 사진 찍기가 좋고 어쩌고 해서 골라나는 그 재미를 청소년들은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봤는데 저거 뭐예요? 라고 메뉴판에 요즘 책을 안 읽잖아요. 그래서 메뉴판 읽는 것보다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 있죠. 사진이 있어야죠. 그러면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쉽지 않은 얘기겠지만 청소년 시설에서 일어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르는 재미가 있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브레인스토밍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골라 먹는 재미들이 있는데 이런 그 주문하는 것조차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막 되게 열심히 하는 느낌들이 나죠, 그죠? 그래서 뭔가 고르고 있는데 앞에 가서는 뭐 고르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빨리 하실래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뒤에 지금 쭈그리고 앉아서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뭐 하면은 갑자기 나타나서 도와줍니다. 그런 류의 느낌들을 저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청소년 시설이 그게 가능할 것인가? 아무데나 앉아서 여기서 한 장 찍고 또 저기 가서 한 장 찍고 그러면 되겠죠, 애들은. 그 다음에 또 앉았는데 옆에 또 책이 있네. 네, 사진 찍고요. 그 다음에 뭐 조형물도 찍고요. 이번에 다시 송도로 왔어요. 여기는 국립시설입니다. 국립문자박물관이라고 개원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갔더니 나름 뭔가 느낌이 좋았어요. 그래서 사진들을 가져왔는데요. 들어서자마자 로비에서 저 데스크는 힘 줬다, 돈 들였다, 혹은 신경 썼다 이런 느낌이 탁 들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면 미디어 아트가 요즘 대세인 건 아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미디어 월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고 나서 뭔가 레트로 감성이 풍겨지는 그리고 그다음 내가 한 장이라도 뭘 집어갈 수 있고 그걸 넣어서 뭔가를 하면서 내가 참여하고 이걸 내가 나에 딱 맞는 그러니까 유튜브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가서 저걸 찍어봐야 뭔가 나오는 그런 느낌. 그래야지 여기 오는 거지. 안 그러면 이 사진만 봐도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가서 해보고 싶은 그런 것들을 이거로 계속 하는 거죠. 가서 스탬프도 찍어보고요. 그다음 1인 미디어 요즘 기본이죠, 그죠? 그래서 1인 미디어도 뒤에 또 나오는데요. 잠깐 잘 봐주세요. 이게 이제 실제로 미디어를 지금 찍으라고 만든 건 아니지만 요즘 이런 분위기로 한다.
그래서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비디오도 하고 미리 이렇게 배경 날리는 사진 촬영을 한 다음에 그걸 합성을 할 수 있게. 아, 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AI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놀고요. 그 다음에 이런 벽들도 이게 뭐 되게 비싸 보여도 디자인만 제대로 돼 있으면 그닥 비싸지가 않습니다. 프린팅해서 붙이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뭔가 공부하는 느낌 드니까 청소년들도 좋잖아요, 느낌이. 그 다음에 이것도 어른들은 알지만 애들은 잘 모르니까 또 재밌으니까 한번 만져보고요. 그 다음에 카페 또 나오죠. 국립시설에도 카페가 또 있는 거죠. 바깥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 그다음 뭐 이런 것들이 좀 웃긴 건데 투스 블럭이라고 해서 뭐 자연 친화적이고 이렇게 그 집도수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되게 막 멋있게 돈 많이 들어가고 만들어 놓으면은 하이힐이 푹 빠져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데, 그런데 방금 층에서 수직으로 지하로 이렇게 이동해서 딱 내려가면 바로 이렇게 지하 주차장이 있어요. 그럼 무슨 땅으로 물이 흡수됩니까? 위에 콘크리트 바닥 위에다가 그냥 풀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이 다르다. 아까 나왔던 그 학생들 주차장 있죠. 자전거 2층 주차장인데요. 일본에는 이게 벌써 30년 전에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한국은 이런 게 있는데 뭐 이렇게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옆에다 이렇게 주차를 하거든요. 이걸 사용할 줄 모르는 거나 혹은 왜 내가 이걸 내가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걱정이 드는 거예요. 50이 다 돼가는 저도 저런 걸 쓰려면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청소년들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이걸 니네가 써도 된다, 니네가 쓰는 거다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 그래서 이제 뭐 그 옆에 있는 독립시설들을 이렇게 가보면 여기는 인천 도시박물관 뭐 이런 데를 갔는데요. 딱 들어가자마자 어떤 느낌이었냐면 직원들이 일단 뭘 먹고 있다가 냄새가 막 엄청나요. 그다음에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시끄럽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천장에다가 이상한 이불 같은 걸 걸어놓고 이걸 치유의 공간이라고 이렇게 우기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돈이 없는 곳이냐, 전시물이 없는 곳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면 이런 것들도 다 갖다 놨고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고객이 저 말고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 다음에 여기다 보면은 인천 전체를 모형으로 만들어갖고 이거 만드는데 몇 억 들어갑니다. 저걸 만들어놨는데 구글 지도에 다 있는 걸 왜 만들어갖고 저렇게 돈을 쓰고 있는지를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요즘 반려동물 인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에다가 무슨 이상한 거 거적대기 같은 것들 씌워놓고는 이렇게 해놓으면서 방 보세요. 외관부터 내부까지 맥락이 하나도 없는 거 아시겠죠? 들어갔는데 직원은 자기네끼리 뭐 먹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개인 기업들은 이래요. 이게 74년 준공이니까 지금 도대체 몇 년 된 건물입니까? 그죠? 그런데 한독 뭐 의학박물관에 우연히 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정성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조경에. 들어가면 로비에 직원들이 바로 나와주고 예약하셨습니까? 아니요, 안 했는데요. 돈 내야 되나요? 아니요, 모릅니다. 언제든지 보세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한 달 한 달 정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이것이 뭔가 뭐 조형적으로 정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오래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성 들어가 정갈한 정리되어 있음, 맥락이 있음, 그것들이 너무 좋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7월에 개원해서 이제 초대를 받아서 혹은 아니 초대를 받은 게 아니고 학회 차원에서 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갔는데 여기 아까 기억하셨죠? DDP가 얼마 들었다고요? 평당 2천만 원 들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국립시설이 평당 1,000만 원 들었어요. 그러면 절반 들었다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싸게 지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비싼 거예요. DDP의 개념은 한 장 한 장을 다 수동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벽돌 갖다 쌓으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일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많이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이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돈도 있겠지만 그래서 1,000만 원 들었습니다. 사업 260억이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것 역시 이제 지속 가능한 무언가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놨죠. 근데 이 공간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지금 개관했을 때 제가 갔으니까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이 식물이 동네에 있는 식물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고 나서 이거 한 바퀴 청소년들이 돌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시설을 이렇게 지어놓은 거죠. 그래서 포레스트 어드벤처라고 하나 지어놓고 나머지 본부고 생활관. 그러니까 결국 기숙사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딱 들어가 보면 이런 잡철들 만들어 놓은 것들 보면 그 정성 하나도 사실 안 들어가는, 물론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다음 이런 시설 같은 것들도
교관에 넣어야죠. 아니 도대체 무슨 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금요청 교수님한테도 말씀을 여쭤보니까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굉장히 시설학회에서 도움도 많이 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막상 지을 때 되니까 디자이너는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교수님들은 앞에 앉혀놓지도 않고 어디 저 뒤쪽에 자리도 없고 그냥 관심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디자이너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을 한 거죠, 일을. 그 다음에 뭔가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제가 사진을 찍는데 보세요, 느낌들. 저는 이런 느낌들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쓰레기통 나와 있죠. 저는 좀 아니 첫날, 그것도 첫날이에요. 첫날에 어수선하면 알아요. 어디 가나 첫날은 어수선합니다. 그렇지만 기약이 들어가 있는 것,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것과 아닌 것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식당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길가에 막 소파가 이렇게 있어서 동선을 막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보면은 고등학교급 식실 수준의 어떤 인테리어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아까 1인 미디어실 있죠. 그러면 아까 그 미디어실이랑 이거랑 어디가 돈이 더 많이 들었을까요? 여기가 훨씬 더 많이 들었어요. 기계들 들어가 있는 것도 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이거 실제로 쓸모를 보면 그 작은 공간에다가 우겨 넣어놓은 느낌 있죠. 실제로 쓰기에 되게 답답하고 불편한 것들, 그런 느낌들이 그냥 억지로 이게 필요하대, 여기에 핫하대 하면 때려 넣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계획할 때부터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또 말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도 억세스 플로우라고 해서 미리 이제 이렇게 배선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놀이공간 같은 데 억세스 플로우를 막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막상 물 쓰는 공간에는 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지은 다음에 그 안에다가 넣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요즘 대학생들, 제자들도 그래요. 촬영하러 모텔에 파티룸을 잡은 다음에 가서 촬영을 할 정도예요. 또는 호텔이요. 눈높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1984년에 개관한 거의 마지막 장인데요. 모라메 청소년 회관 있습니다. 84년에 개관했으니까 이제 르꼬르비제 개념인 거죠. 그 당시로서는 인터내셔널 스타일 모던 건축,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 힘 줄 수 있는 만큼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성 들여서 뭔가를 지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런 공간이 필요했던 거죠.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청소년들의 공간.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공간이 지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필요한가요? 도서관이 많은 부분을 가져갔죠, 그죠? 그 다음 공부를 지금 해야 되는지도 안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AI한테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청소년 요구를 반영, 디지털 기술,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나왔고요. 개인 의견으로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첫 인상을 만드는 건축물의 인면, 로비, 내부 공간, 직원 응대, 정리, 정돈, 그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참여 유도, 청소년들이 여기가 정붙일 곳이다, 내 곳이다,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청소년 시설이 저녁에만 잠깐 들르는 곳이 아니고요. 학교에서도 어떤 공식적인 허가를 받고 외부 활동을 하고 나서 그걸 생기부에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끝나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정책적으로도 학교와 연계된 이런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업을 해야 되고 총편이 있어야 가죠. 국립 청소년 시설에서 이제 미디어 부심이 잠깐 나왔는데요. 청소년 시설에서 멀티미디어 전시를 하나 만든 다음에 국립에서요. 공간들이 되게 비슷해요. 그걸 순회 전시를 하게 되면 콘텐츠를 계속 한 달 사이에 바꿔낼 수 있어요. 그럼 효율이 생기겠죠. 그런 방식의 미디어 요즘 좋아하니까요, 청소년들이.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국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고쳐야 되니까 돈 모아놓자, 제발. 필요할 때마다 얻어 쓰지 말고 모아놔서 고치고 모아놔서 고치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이 필요하고요. 이제 강의도 보통 제가 이렇게 하고 나면 끝나면 네 하고 박수 치고 끝나잖아요. 빨리 휴대폰 꺼내십시오. QR코드 찍으시면 구글 폼으로 연결됩니다. 지금 빨리 찍으세요. 그래서 이제 QR코드 연결되면 제 개인 그 폼이 뜨는데요. 거기다가 한두 말씀 적어주시면 다음 강의는 더 재밌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뜨시죠? 뜨죠? QR로 확대해서 찍으면
그래서 개인 사이트랑 그다음에 거기 클릭하시면 방금 제가 했던 모든 PDF 파일을 통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아서 사진 필요하시면 무료로 다 쓰시고요. 출처만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